자, 제25강은 뭐냐면, 크게 뭐, 이렇게 따로 있는 챕터가 아니라, 우리가 잘 틀리는 거, F3 눌러도 나타나지 않는 수동 입력만 모아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감가상각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나오면, 얘는 세무 조정이 이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얘는 수동으로 송금산입, 전기오류 수정 손실, 기타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입력칸에 플러스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잠깐 정리 볼게요. 감가상각 우리가 할 때 고정자산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자, 건물이 넣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문제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1,000만 원이 있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1,000만 원이 있고 당사는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하였다라고 한다면 당사는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회사 계상액에 1,000만 원만 넣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추가로 플러스해서 2,000만 원이라고 적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추가로 플러스를 해 주어야 한다. 즉 여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에는 추가로 플러스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추가로 플러스 해 줘야 한다.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였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입력칸에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추가가 돼요.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 그런데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나오면 추가로 플러스 해줘야 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자, 대선 충당금 부분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단기에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죠. 내용을 입력하면 불러오게 하면 단기에 이제 처리가 되는데 얘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기칸으로 가야 돼요. 정기칸으로 가야 되고 정기칸에서 해결하다가 해결되면 내가 스스로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F3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손충당금 입력을 하고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갔다가 전기에 어찌고 저찌고 하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해결이 되면 지워주면서 내가 스스로 추인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뭐 거의 다 전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고요. 해결되면 그냥 내가 지우고 F3 나오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이제 총회법인데 대손 충당금은 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F3 누르면 나오는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에서 전기 재고자산 평가증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돼요. 무조건 추인해줘야 되는 총회법이 두 가지였죠. 대손하고 재고자산입니다. 대손하고 재고자산 평가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전기 유보 잔액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되는데 대손에 대한 전기 유보 잔액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F3에 떠요. 얘는 F3 뜨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전기 유보 잔액은 F3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줘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전기 재고자산 평가가 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인해줘야 돼요. 이것이 조심해야 되고 선급 비용은 당연히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해줘야 돼요. 가끔씩 이제 문제에서 보면 여기 선급 비용 명세서에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입력하는 칸은 올해 것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여기 입력을 하고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이렇게 시키는데 전기에 유보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날 됐던 요것이 기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기간이 지났다. 작년 거는 여기 입력해야 하네요. 입력 안 해요. 입력 안 하고 올해 단기분만 뭐 한다? 추인 작업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F3 안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전기 선급 비용 계산할 때 F3 눌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직접
계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최근에 했죠. 급여 지급 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성군불산입 상여 처분해주고 입력할 때 급여 칸에 직접 마이너스 시켰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돈을 불입한 부분은 F3에서 뜨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F3가 안 뜨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했다면 이중세무조정이 일어나요. 요거 이중세무조정이 일어나고 차변에 만약에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만 추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강제조정, 그러니까 내가 F3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뜬다. 우리 엊그제 했으니까 조금 기억날 거예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가서 이 부분은 F3 하면 뜨는데 이 부분은 F3 하면 안 뜬다고요. 맞죠? 여기에 대한 케이스가 두 가지였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고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한다면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F3 안 뜨니까 하면 된다.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나왔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할 때 토지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성공부산이 유보. 내가 스스로 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기타 사유출 쪽인데 얘는 유보로 처리해줘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때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켜라.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을 할 때 여기에 업무무관 부동산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의 가액이 2억이고 그때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그 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요 세금과 공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성군불산이 유보시키고 내가 스스로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되냐면 2억 2천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정리했죠? 아까 정기 유보잔액 무조건 추인하는 문제, 대손 충당금하고 재고자산 평가는 무조건 추인해 줘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3 눌러도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10분간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뿅.